지난해 9월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박모 씨에 대해서 법원에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은 박 씨에 대해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한편 2조 원대 다단계 사기죄로 복역 중인 제2그룹의 전 회장 주수도 씨가 옥중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을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지게 된 사건이었죠. 윤창호 씨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1심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 6년이 선고됐는데 물론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법의 판단을, 판결을 존중하지만 국민 법관적에 못 미친다면서 항소를 의사를 밝혔어요. 일단 10년 검찰의 징역은 구형 10년이었고 6년 선고된 건데 법원의 판단부터 어땠는지 평가 좀 해볼까요? 예. 네, 일단 굉장히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 양형 기준상 6년이라고 하면은 행위 사실에 비해 중형에 해당합니다. 네네. 예,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고 보면서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예, 판결 당시에도 양형 기준을 벗어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처벌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네, 이 가해 운전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전은 사실이지만 내가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가법 대신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달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뭐 법원은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라고 하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합니다. 예. 예, 하지만 이 박 씨의 경우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던 것이 아니라 동승자와 다른 행위, 애정행각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것을 하느라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과실치사죄의 경합으로 처벌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처벌형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죽게 돼도 교통사고 특례법은 좀 낮습니까?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사실 사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이제 형법상 과실치사죄의 규정을 받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약 1년 정도로 처벌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경찰 조사도 그렇고 입도 풀려 있고 이건 뭐 음주가 명확하게 보였던 상황이고 네. 검찰의 구형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게 된 것도 검찰의 이유는 이제 구형량을 늘린 것도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그 어떤 이유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해달라는 것 자체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걸로 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태도 역시 이렇게 징역 6년이라는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엄벌에 처하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현직 부장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당시에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징계 처분 결과가 나왔는데 감봉 1개월을 받았군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달 25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이제 이런 징계가 감봉 1개월 정도의 경징계로 나서 굉장히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예, 이분의 경우 지난해 7월 3일 새벽 0시 반쯤에 서울에서 경기 시흥시까지 약 네. 15km나 운행을 했는데요. 운행 거리도 굉장히 꽤 되는 길죠. 상황이고요. 예. 그렇죠.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0.092%로 사실 면허 정지이지만 면허 취소에 가까운 수준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러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감봉 1개월에 처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이 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판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했음에도 이 정도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비난의 여론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분도 그렇고 그 박 씨도 그렇고 이 현직 부장판사도 마찬가지고 이분이 사고를 내서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면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만 1개월인 건 너무 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그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앞으로 이런 것이 강화되겠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아요. 예. 뭐 내부 징계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또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좀 이런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판사들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 행위를 가지고 처분을 너무 높게 하면 자기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뭐 직업을 잃을 수 있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뭐 경징계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렇게 이루어진 만큼 좀 자정작용이랄지 좀 내부적으로 징계 기준을 높인달지 이런 움직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요. 연예계에서도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김병옥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단지까지는 왔는데 주차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처벌은 피할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처벌 기준에 대해서 뭐 별도로 주차장 내에서 운전을 한 경우 사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에요. 예. 도로교통법상 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뭐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에 해당하는 즉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운전에는 비도로에서 하는 운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차를 하는 거 역시 음주운전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옥 씨도 사실 뭐 운행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도로에서 운행을 한 것은 아니어서 뭐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뭐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뭐 다 왔는데 기왕이면 주차까지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게 좀 또 까다로운 그런 그 집들도 있어서 아마 그런 판단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결과적으로도 그러니까 대리 운전을 하면 무조건 주차까지는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또 우리 배우 유명한 배우죠. 안재욱 씨도 이른바 이게 숙취 운전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이런 일은 저희가 뭐 뉴스로도 항상 보도해드릴 때가 있는데 상당히 좀 비일비재하다면서요. 네, 사실 숙취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술을 마시고 어딘가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술이 다 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알코올이 전부 다 분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당연히 남아 있고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수준에 따라서 형사처벌이랄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해이한 인식 때문에 숙취 운전의 빈도가 높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숙취 운전이 음주운전 적발의 약 4%를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단계 사기로 수감 중인 주수도 제2그룹 전 회장이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서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주수도 씨는 뭐 1999년도에 제2그룹을 설립을 해서 불법 다단계 회사를 운영을 했고요. 예, 당시 뭐 2조 1,000억 원대의 피해액을 입힌 그런 큰 범죄였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인물이고요. 예, 당시 행위로 인해서 12년형의 형이 확정이 되어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2011년에 제2그룹 출신의 이제 임직원들과 또 김모 씨 등 변호사 2명을 내세워서 새로운 다단계 회사를 또 설립을 합니다. 이게 바로 휴먼 리빙이라는 회사인데요. 11년이고 13년이 아니고 11년입니까? 네, 설립은 11년에 했고요. 11년이군요. 13년부터 또 1년간 이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약 1,329명으로부터 1,13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딱 그 가로채기만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혐의가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분의 경우 또 설립을 한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는 회사로 들어오는 수익을 이용해서 약 1억 3천만 원을 자신의 재심 사건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또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부터 14년까지는 회사에서 빼돌린 11억 원을 또 차명 계좌에 넣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6년 10월에는 이분이 이제 구치소 안에서 회사
변호사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감이 되지 않으려고 네. 이제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끔 했습니다. 예. 네, 이러한 행위는 또 무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고 교사 혐의까지도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보니까 이게 수감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옥중에서 주 전 회장이 어떻게 또 이렇게 수천억 원이 넘는 큰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좀 방법이 이루어진 겁니까? 네, 굉장히 좀 부끄럽게도 변호사들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일반인 접견과 달리 변호사 접견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게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겁니까? 시간이나 횟수 예.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예. 예, 이분의 경우 1년 반 동안 약 2,500번의 접견이 이루어졌다라고 2,500 알려졌는데요. 번이요? 네, 예. 즉 아무래도 이제 평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적어도 3-4번 정도의 접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변호인 2명이 이러한 사기 행위에 가담이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변호사 접견을 통해서 옥중에서 경영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밝혀져서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옥중에서 말 그대로 사기를 벌인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형량이 좀 남은 상황인데요. 사기를 벌인 거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올해 5월에 만기 출소가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전의 범죄 사실로 인해서 다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앞서 2011년, 13년 당시 했던 이 사기 혐의를 비롯한 범죄 사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텐데요. 네. 아무래도 불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전혀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의 또 범죄 행각인데 이게 참 치밀했던 게 보니까 본인이 이 변호사 접견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도록 자신을 일부러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서울구치소에 있으려고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는 미결수가 있어서 좀 더 환경이 좋습니다. 예,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접견을 아무래도 많이 하려면 수도권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변호사 접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허위 사실로 고소하게끔 이제 허위 고소라도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또 서울에서 수사를 받아야 그게 됩니다. 관할 지역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서울구치소에 있기 위해서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끔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기를 하기까지 도운 변호사를 비롯해서 공범이 16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들에 대한 혐의 또 처벌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휴먼 리빙의 운영진들에 대한 처벌은 한 차례 있었습니다. 2015년에 이루어졌고요. 당시에 이제 전 대표인 신모 씨에게는 징역 6년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이 되었고 현 대표였던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주 전 회장이 개입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이러한 수사가 진행된 끝에 이렇게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밝혀진 공범들에 대해서도 앞선 판결에 준하는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